군 병원은 언제나 긴장과 안도의 기운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훈련 중 부상당한 병사들이 실려오고 수술실 앞에서는 가족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복도에는 하얀 가운과 군복이 뒤섞여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이서현 소위 역시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정갈한 군복 위에 흰 가운을 걸치고 환자 차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병사들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의 걸음은 늘 일정했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그 속엔 남다른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단순히 간호장교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합동참모본부 차장의 딸이었다. 물론 서연 자신은 절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스스로의 실력과 성실함으로 평가받고 싶었다. 하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누구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불씨였다. 나이 26세. 직책군 병원 소속 간호장교. 성격 차분하고 원칙적이나 내면엔 강한 자존심과 정의감. 비밀 아버지가 현직 합참차장, 그러나 누구도 모르게 살아감. 그날 오후 응급실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다. 훈련 중 발목을 심하게 다친 병사가 실려왔고 서연은 급히 처치에 들어갔다. 그녀는 붕대를 고정하고 통증이 심한 병사의 손을 잡아주며 침착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곧 통증 줄여드릴 거예요. 그러던 중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계급장엔 중령 표시가 반짝였다. 그는 크게 한숨을 쉬며 병사를 힐끔 보더니 곧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야. 낮고 무겁게 깔린 목소리. 서연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네, 중령님. 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넌 그냥 간호사 아냐? 뭘 그리 대단한 척이야? 군복만 입었지 하는 일은 민간 병원 간호사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순간 응급실이 얼어붙었다. 옆에 있던 의무병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다. 병사조차 얼굴을 굳히며 서현과 중령을 번갈아 보았다. 중령님, 환자 처치 중이니. 서현이 침착하게 말하려 하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다. 닥쳐. 내가 여기서 몇 년을 굴렀는데 니들 같은 여군 간호장교들 하는 거 다 알아. 그냥 주사 놔주고 차트 쓰는 거잖아. 그게 군인이냐? 서연의 손에 들린 펜이 잠시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환자의 붕대를 매만지며 차분히 말했다. 저는 제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환자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중령은 피식 웃으며 일부러 크게 말했다. 허허 환자. 야, 넌 그냥 병원 아줌마일 뿐이야. 군인인 척하지 말라고. 다 들리게 말해줄게. 넌 그냥 간호사 아냐? 그의 목소리는 응급실 벽에 울려 퍼졌고 순간 병원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한숨을 삼키며 수첩을 꺼냈다. 그녀의 작은 노트에는 이미 수많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날짜 2025년 4월 8일. 장소 군 병원 응급실. 상황 환자 처치 중 중령이 모욕적 발언. 발언 내용 넌 그냥 간호사 아냐? 군인인 척하지 마라.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들렸다. 중령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뭐야 기록? 하 웃기고 있네. 네가 뭘 한다고? 그깟 낙서로 누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지만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직 또박또박 사실 그대로를 적어 내려갔다. 의무병 하나가 입술을 깨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소위님 괜찮으십니까?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중령은 의무병까지 노려보며 소리쳤다. 야, 넌 뭘 본 거 없어. 알겠어?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군생활 꼬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순간 젊은 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군대 안에서 여군은 언제나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특히 간호장교들은 의료 보조라는 꼬리표에 갇혀 있었다. 간호사는 군인이 아니야. 전투도 못 뛰는데 무슨 장교야. 이런 말들은 술자리에서, 복도에서, 회의실 한 구석에서 은밀하게 떠돌았다. 그러나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꿋꿋이 버텨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공개적인 자리, 환자와 부하들 앞에서 모욕이 가해졌다. 그리고 그 모욕의 칼끝은 단순히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군 전체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한 병사가 서연을 찾아왔다. 응급실에서 일을 돕던 의무병이었다. 소위님, 그날 상황 제가 다 들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서연은 순간 멈칫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병사가 위험해질까 걱정되기도 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군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자 의무병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정의는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중령은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뭐 그년이 어디 가서 떠들겠어? 여군 주제에. 설령 떠든다 해도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아나? 그는 오히려 술자리에서 더 노골적으로 서연을 비하했고 그 말들은 다시금 청사 안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여군 간호장교가 아니라 군 최고 위직 중 한 사람의 딸이라는 사실을. 서연은 수첩을 덮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빛났고 기록은 곧 증거가 되어 세상을 향해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은 아직 폭풍 전야에 불과했다. 그러나 모두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병원 복도의 한마디 모욕이 어떻게 한 장교의 몰락을 불러올지. 군 병원 당직실. 늦은 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다시 펼쳤다.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글자들이 선명히 박혀 있었다. 날짜 2025년 4월 8일. 장소 군 병원 응급실. 가해자 중령. 발언 넌 그냥 간호사 아냐? 군인인 척하지 마라.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망설였다. 이걸 보고로 올릴까 아니면. 그러나 곧 눈을 감고 다짐했다. 아니. 침묵은 그 사람을 더 오만하게 만들 뿐이야. 나 혼자가 아니라 여군 전체의 문제야. 서연은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글씨는 단호했다.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갈 때마다 마치 벽돌을 쌓듯 의지가 단단해졌다. 그 시각 중령은 장교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야, 그 간호장교 말이야. 내가 좀 따끔하게 혼내줬지. 군인이랍시고 잘난 척하던데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줬어. 동석한 몇몇 장교들이 피식 웃었다. 형님, 근데 요즘 여군 문제 예민하다던데 좀 조심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그깟 간호사가 뭐라고. 설령 문제 삼는다 해도 결국 다 묻히게 돼 있어. 여긴 군대야. 말 한마디로 끝나는 세상이라고. 그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 자신감은 곧 자만이 되었고 그 자만은 그를 파멸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건 경위서와 증언서를 첨부한 보고 문서가 의무실 상관에게 전달되었다. 이건 꽤 심각한데. 상관은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군대에서 모욕 발언은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특히 공개적 자리에서 부하 장교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기강에 대한 도전이었다. 윗선에 보고해야겠군. 보고서는 곧 병원장에게 그리고 더 상위 부서로 넘어갔다. 군의 보고 체계는 때로 느리지만 일단 돌아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기계와도 같았다. 그 와중에 증언을 자처했던 의무병 김상현 이병이 불려갔다. 내가 그날 상황을 직접 봤다고. 네, 맞습니다. 중령님께서 소위님께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하지만 내 진술은 내 군 생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나? 상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군인이 정의를 외면하면 그건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병원 안 그리고 청사 안으로 소문은 퍼져나갔다. 야, 들었냐? 중령이 간호장교 모욕했다던데? 뭐? 근데 그 장교가 그냥 보통 간호사가 아니라던데. 뭐가 있는데? 합참 차장님 딸이라잖아.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중령을 두둔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괜히 잘못 엮였다가 내군 생활이 끝나는 거 아냐? 하는 불안이 번졌다. 며칠 뒤 중령은 상관에게 호출됐다. 자네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에이, 별일 아닙니다. 그냥 간호장교 하나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거지. 상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게 별일이 아니라고. 보고가 공식적으로 올라왔다네. 증언까지 확보된 상태야. 중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증언이요? 그래. 그 자리에 있던 의무병이 전부 진술했다네. 순간 중령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제야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이 올린 보고가 파장을 일으킨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그녀는 추가 진술서를 작성했다. 저는 단순히 개인의 모욕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군 장교 전체의 명예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녀의 글은 차갑지만 힘이 있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기록이 아니라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증언이었다. 이후 병원 복도에서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다. 처음엔 조용히 넘기지 왜 이를 키우냐는 비난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점점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 정도 용기가 아니면 우리도 계속 당할 뿐이잖아. 맞아. 누군가는 말했어야 했어. 군대라는 공간에서 작은 균열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중령은 술잔을 비우며 혼잣말을 했다. 설마 그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겠지. 내가 누군데.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동안 말 한마디로 끝난다고 믿어왔던 세계가 점점 자신을 배신하는 듯 했다. 그리고 마침내 상부에서 정식 조사 명령이 내려왔다. 중령의 발언 및 행위에 대해 군 기강 위반으로 조사 착수. 서연은 수첩을 조용히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알았다. 이 작은 사건이 이제 더 이상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군 병원 회의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조사관 2명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정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수첩을 단단히 쥔 손에는 긴장과 결의가 함께 묻어 있었다. 이 소위 그날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다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박또박 말했다. 2025년 4월 8일 중령이 응급실로 들어와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발언 내용은 명확합니다. 넌 그냥 간호사 아냐? 군인인 척하지 마라. 였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그 당시 목격자는 있었습니까? 네. 환자 1명, 의무병 1명, 그리고 동료 간호장교 2명이 있었습니다. 조사관의 시선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렇다면 증언 확보는 어렵지 않겠군요. 며칠 후 같은 자리. 의무병 김상현 이병이 불려왔다. 땀에 젖은 군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령님이 환자 앞에서 이 소위님께 넌 그냥 간호사 아냐? 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환자와 다른 인원들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위협이나 회유는 없었습니까? 사실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며칠 뒤 복도에서 중령님이 저를 불러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거 없어.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군생활 꼬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 라고요. 조사관의 펜 끝이 빠르게 움직였다. 기록은 이미 증거가 되었고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 무렵 중령은 사무실에서 상관과 마주 앉아 있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냥 간호장교가 오해한 겁니다. 상관의 표정은 차가웠다. 오해? 증언자가 둘이나 있어. 게다가 보고가 공식적으로 올라갔고. 중령은 당황해 목소리를 높였다. 부하들이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군 장교라는 이유로 감싸주려는 거겠죠.
그러나 상관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냉정한 한마디만 남겼다. 자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군. 사건이 불거진 지 며칠 뒤 서연은 기묘한 낌새를 느꼈다. 보고서가 전달된 이후 일부 문서가 이상하게 늦게 처리되거나 중간에서 누락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분명 보고를 올렸는데 아직도 최종부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그녀는 순간 깨달았다. 누군가 일부러 늦추고 있다. 사건을 덮으려는 거야. 그리고 곧 소문이 돌았다. 중령이 윗선과 친분이 있다더라. 이번 건도 조용히 넘어가게 만들 거래. 서연은 치를 떨었다. 그럴 순 없어.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해. 병원 안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서연 소위 잘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터뜨려야 했어. 하지만 괜히 큰일 만드는 거 아니야? 중령이랑 잘못 엮였다가 인사불이익이라도 당하면. 몇몇은 여전히 두려움의 침묵을 택했지만 또 다른 몇몇은 속으로 서연을 응원하고 있었다. 군대라는 곳은 언제나 두려움과 양심이 갈등하는 공간이었으니까. 청사 안으로까지 소문이 번졌다. 그 사건 그냥 작은 말다툼이라던데? 아니야. 이번에 사건 당사자가 합참차장 따님이라잖아. 뭐? 진짜?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갔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모욕 발언이 아니라 군 고위층의 체면과도 직결된 문제가 되어버렸다. 어느 날 서연은 후배 여군 장교 한 명과 함께 병동을 돌고 있었다.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배님 무섭지 않으세요? 저라면 벌써 그만뒀을 것 같아요.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무섭지. 하지만 내가 침묵하면 다음엔 내가 똑같이 당할 거야. 그게 더 두려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배어 있었다. 마침내 사건은 군 검찰 조사까지 확대되었다. 중령을 정식 소환한다. 중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아니, 이 정도 일로 내가 검찰 조사까지 받는다고. 그러나 이미 기정사실이었다. 사건은 더 이상 병원 내부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다. 의무병을 불러 은밀히 말했다. 야, 내가 증언만 철회하면 내가 전역할 때 너 인사처리 확실히 챙겨주겠다. 알지? 군대는 사람 따라가는 거야. 하지만 상현은 고개를 저었다. 전 그렇게 못합니다. 중령의 눈빛이 번뜩였다. 좋아. 그럼 군생활 끝까지 편하게 못하게 만들어주지. 서연은 수첩을 다시 꺼내 적었다. 중령 목격자 회유 및 협박 정황 있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제는 개인 모욕 사건이 아니다. 조직 전체의 부패가 드러나고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군 검찰청 조사실. 창백한 얼굴로 들어선 이는 바로 중령이었다. 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군화가 바닥을 두드렸지만 그 소리는 당당한 장교의 발걸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짓눌린 발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조사관은 이미 준비된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중령, 자리에 앉으시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중령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예, 이런 일로까지 불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조사관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런 일이라고요? 병원 응급실에서 여군 장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퍼붓고 목격자를 회유 협박까지 했다는 게 이런 일입니까? 순간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책상 위에 놓인 파일에는 이미 서연의 진술서, 김상현 이병의 증언서, 그리고 동료 간호 장교들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조사관이 차례로 읽어내려갔다. 첫째, 응급실에서의 발언. 둘째, 환자와 부하들 앞에서의 공개적 모욕. 셋째, 사건 이후 목격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 중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을 과장한 겁니다. 부하들이 과민 반응한 거예요. 그러나 조사관은 고개를 저었다. 농담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있던 다수가 동일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협박 발언까지. 중령은 손을 움켜쥐며 땀을 훔쳤다. 그의 변명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은 단순히 중령 개인의 문제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그가 속해 있던 인맥, 즉 군 내부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몇몇 장교들은 은밀히 입을 맞추며 말했다. 중령이야 문제가 많지만 괜히 이게 커지면 우리 쪽까지 불똥이 튀어. 맞아. 이번 건 조용히 무마해야 한다. 검찰 조사도 형식적으로 끝내고 보이지 않는 압력이 조사관들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평소와 달랐다. 피해자가 단순한 여군 장교가 아니라 합참차장의 친딸이라는 점이 모든 판을 뒤흔들고 있었다. 사건이 점점 커지자 사람들은 속으로 더 긴장했다. 만약 차장님이 이 사건을 알게 되면 그땐 진짜 누군가는 잘린다. 그러나 정작 합참차장 본인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보고만 받고 있었을 뿐이었다. 서연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오직 자신의 기록과 증언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여전히 단호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등에 업을 생각은 없어. 하지만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끝까지 가야 해. 중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택했다. 여군 간호 장교들이 괜히 예민한 거다. 군대라는 곳이 원래 거칠다. 말 한마디에 목숨 걸 필요 없지 않나. 그는 주변에 이런 말을 퍼뜨리며 사건을 과민 반응으로 몰아가려 했다. 심지어 몇몇 후배 장교들을 불러 은근히 압박했다. 너희도 알잖아. 그냥 분위기상 한 말일 뿐이지. 그렇게 진술해줘야 우리 모두 편해진다. 하지만 그럴수록 반발은 커졌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야. 여군 전체를 무시하는 발언이야. 더는 이런 걸 눈감아줄 수 없어. 중령의 발버둥은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군 검찰 조사관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윗선에서 슬쩍 무마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냥 경고 조치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피해자가 합참차장 딸이라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가 걸려 있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단호히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이번 사건을 덮는다면 군은 앞으로 영원히 여군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낙인이 찍힐 겁니다. 결국 그들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연은 여전히 수첩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과정 하나하나를 남겼다. 4월 15일 중령 병원 식당에서 동료 장교들에게 예민한 애가 문제를 만든다 발언. 4월 16일 증언자 김상현 이병 복도에서 중령으로부터 압박성 시선 지속 확인. 4월 17일 조사관 비공식 자리에서 외압 정황 언급. 그녀의 기록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역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두려움에 입을 다물던 동료 간호 장교들도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작은 용기가 모여 점점 큰 힘이 되어갔다. 병원 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더 이상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었다. 여러 목소리가 합쳐져 울려 퍼지고 있었다. 중령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의 동료 장교들조차 슬며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괜히 얽히면 우리만 손해다. 이제는 도와줄 수 없어. 그가 의지하던 인맥마저 등을 돌리자 중령의 표정은 날마다 초조해졌다. 술에 기대려 했지만 술잔 속에서도 두려움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군 검찰은 사건을 정식 재판 절차로 넘기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령의 발언과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군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목격자 협박 정황 역시 추가 혐의로 기재한다. 서연은 소식을 듣고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병원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이제 법정이라는 거대한 무대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는 알았다. 이 폭풍은 누군가의 군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군의 오래된 벽마저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군사법원 청사 앞 깃발이 바람에 세차게 흔들렸다. 오늘은 중령의 1차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군 병원 내 모욕 사건은 이미 단순한 일과의 문제가 아니었다. 언론에도 일부 흘러나가면서 군 내 여군 차별 문제로 번지고 있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모두가 기립했고 순간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중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전보다 수척해졌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에서 움찔거렸다. 한때 그는 부하들을 호령하며 권위를 누렸지만 지금은 그 권위가 쇠사슬처럼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다. 괜찮다, 그냥 말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설마 내가 여기서 끝날 리가 있나.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검찰 측 증인석에 서연이 섰다. 정복 차림의 그녀는 긴장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2025년 4월 8일 군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처치 중이었습니다. 그때 중령께서 들어와 저를 향해 넌 그냥 간호사 아냐? 군인인 척하지 마라.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 발언은 환자와 의무병,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다. 재판장은 조용히 목소리를 낮췄다. 질서 유지. 검찰관이 물었다. 그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저 개인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여군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제 자존심이 상한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과 조직 문화를 훼손하는 심각한 발언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어 증언대에 오른 김상현 이병은 손에 땀이 가득했지만 또렷이 말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복도에서 내가 본 거 없다. 입 잘못 놀리면 군 생활 끝이다라는 협박도 들었습니다. 재판장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협박까지 있었단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검찰 측은 표정을 굳혔고 방청석은 다시 술렁거렸다. 중령의 변호인은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단순히 농담을 한 것뿐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문화에서 거칠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부하들이 그걸 과도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중령 역시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 쳤다. 예, 저는 그저 분위기를 풀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협박? 그런 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다. 특히 방청석에서 느껴지는 냉담한 시선은 그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다. 그 순간 검찰 측에서 또 다른 증인을 불러냈다. 동료 간호 장교중위 증언석으로. 중위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중령님의 발언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건 농담이나 가벼운 말이 아니라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장교도 증언했다. 저희도 증언합니다. 중령님의 태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문제였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이어지자 중령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이럴 리가 없는데 왜 다들 등을 돌리는 거야? 검찰은 추가 자료를 제시했다. 피고 중령은 과거에도 여군 장교들에게 전투도 못하는데 무슨 장교냐, 넌 그냥 병원 보조일 뿐이다라는 발언을 반복해온 기록이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와 민원 자료가 차례로 제출되자 법정은 다시금 술렁였다. 재판부는 차갑게 말했다. 즉, 이번 사건이 단발적이 아니라 피고의 오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거군요. 검찰관이 단호히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중령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난 평생 군에 몸 바쳤는데. 그는 손을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제 말을 왜곡하고 있어요. 여군이니 뭐니 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그러나 그의 말은 점점 흐려졌고 재판장은 단호히 끊었다. 피고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정적 발언은 필요 없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 전 재판장이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 소위 이번 사건을 통해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여군이 그냥 간호사라는 말로 모욕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군의 문화를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방청석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고 재판부조차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은 이어졌다. 검찰은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고 변호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무게추는 기울고 있었다. 재판장은 정리된 목소리로 말했다.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한다. 법정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중령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이제 모두가 알았다. 곧 다가올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군 전체의 문화와 기강을 뒤흔들 순간이 될 것임을. 군사법원 청사 위로 흐린 하늘이 드리워졌다. 오늘은 드디어 중령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병원 응급실에서의 한마디 모욕으로 시작된 사건은 이제 군 전체가 주목하는 문제로 번져 있었다. 법정 주변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일부 언론 기자들도 몰려들었고 방청석엔 장교와 병사들이 빽빽이 들어찼다. 모두가 한 사람의 최후를 지켜보려는 듯한 분위기였다. 서연은 정복 차림으로 증인석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수첩을 살짝 움켜쥔 걸 보면 긴장감을 숨길 수 없었다. 반면 피고석의 중령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몇 주 사이에 몰라보게 늙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눈빛 한켠에는 꺼지지 않는 오만과 분노가 번뜩였다. 설령 오늘 판결이 내려진다 해도 난 그냥 무너질 수 없어. 나만 무너질 수 없다고. 검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 중령은 부하 장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고 목격자에게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군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에도 유사한 발언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징역 1년 계급 정지 및 불명예 전역을 구형합니다. 법정 안은 술렁였다. 징역형이라니 결국 끝나는 건가? 사람들의 시선이 중령에게 쏠렸다. 중령의 변호인은 급히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의 발언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단순한 언행일 뿐입니다. 그가 군에 바친 세월과 공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발언이 부적절했던 건 사실이나 이를 범죄로 단정짓는다면 군 내부의 수많은 언행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려는 순간 중령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재판장이 눈을 치켜 세우며 말했다. 피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은 판결 선고 시간입니다. 그러나 중령은 목소리를 높였다. 저 혼자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군을 무시한 건 저만이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장교들이 똑같이 말하고 행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순간 방청석이 크게 술렁였다. 중령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몇 고위 장교들이 술자리에서 회의 자리에서 더 심한 말을 했다는 걸. 그런데 왜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다들 알면서도 침묵했잖아요. 그의 폭로는 재판장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중령의 외침은 분명 비겁한 발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군 내부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구조적 차별을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사실이긴 하지. 여군 무시 발언은 흔했어. 단지 이번에 걸린 게 저 중령이었을 뿐. 재판부조차 순간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서연은 조용히 수첩을 열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몇 장의 기록을 꺼내 읽었다. 저는 과거에 들었던 발언들을 기록해왔습니다. 여군은 장식품이다. 간호사는 그냥 병원 아줌마다. 전투는 남자들이 하는 거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관행에 맞서기 위해 제가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재판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의 말처럼 군 내부에 오랜 차별적 관행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피고의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군의 잘못된 문화를 대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기에 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 중령에게 징역 1년 계급 정지 및 불명예 전역을 선고한다. 순간 법정은 술렁였고 방청석에 앉은 일부 장교들은 숨을 몰아쉬었다. 중령은 무너져 내리는 듯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끝났구나, 진짜 끝났어. 재판이 끝난 뒤 서연은 법정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단지 시작일 뿐이야. 그녀의 눈빛은 다시 앞으로를 향하고 있었다. 이제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군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정 밖으로 나서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소위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단호히 말했다. 저는 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냥 간호사라는 말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 기록을 남기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군사법정에서의 판결이 내려진 뒤 군 조직 전체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파문 속으로 들어갔다. 중령이 불명예 전역이라니. 징역까지 살게 된다더라. 군인 사회에서 불명예 전역은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 이름 앞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특히나 중령은 오랜 기간 군에 몸담아온 인물이었기에 그의 몰락은 곧 권위의 붕괴를 의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 계기가 한 여군 장교의 기록과 목소리였다는 사실이었다. 군 병원 복도. 서연이 차트를 들고 걸어가자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시선들이 따라왔다. 저 사람이 그 소위야. 합참차장 딸이라며? 그보다 진짜 용감하지 않았냐? 누가 중령을 상대로 저렇게 끝까지 버텼겠어. 예전에는 괜히 이를 키운다며 뒷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존경과 경계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은밀히 이야기가 돌았다. 우리도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참는 게 다가 아니란 거잖아. 그러나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건 아니었다. 일부 장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겠군.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어. 그들은 판결이 가져온 긴장감을 불만으로 표출했다. 군대는 원래 거칠어야 하는데 이제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겠네. 여군 눈치 보면서 근무해야 하는 세상이 오겠구만. 이런 불만은 곧 군 내부의 보수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불만은 변화의 증거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야. 판결 이후에도 합참차장은 공식적으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보고서를 받은 뒤 짧게 한마디만 남겼다. 원칙대로 처리하라. 군 내부에선 숱한 해석이 오갔다. 역시 자기 딸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아니다. 딸이 아니라도 이번 사건은 덮을 수 없었을 거다. 그러나 합참차장의 침묵은 오히려 더 무게 있게 다가왔다. 군의 수뇌부조차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무언의 신호로 읽혔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서연은 외적으로는 인정받았지만 내적으로는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다. 주변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도 몇몇은 여전히 그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바라봤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눈에 띌 것 같아. 정의롭긴 한데 너무 강직해서 불편해. 그녀는 가끔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나는 단지 옳다고 믿은 걸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버거울까? 군 본부에선 사건 이후 긴급 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여군 차별 방지 대책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건 단순한 개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군 전체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건은 언제든 발생합니다. 결국 몇 가지 개선책이 논의되었다. 장교 교육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강의 의무화, 병영 내 성차별 발언에 대한 징계 강화, 여군 장교의 보직 확대 검토. 물론 반발도 거셌다. 군대가 무슨 사회운동장이냐? 훈련보다 교육이 더 많아지겠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 무렵 군 교도소. 철창 너머 어둠 속에서 중령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다. 한 해가 이렇게 끝날 줄이야.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나만 그랬던 게 아닌데 왜 나만.
그러나 그의 목소리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권위를 잃은 장교는 한낱 죄수일 뿐이었다. 밤늦은 병원 당직실, 서연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 기록은 언젠가 더 큰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 될 거야.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뒤 후배 여군 장교가 서연을 찾아왔다. 선배님, 저도 언젠가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래. 하지만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옳은 걸 지켜내는 용기야. 작은 대화였지만 그것은 분명히 변화를 알리는 시작이었다. 사건은 한 중령의 몰락으로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군이라는 조직의 뿌리에 깊이 자리 잡은 차별과 편견.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는 서연과 동료들의 움직임. 서연은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사건 판결 이후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간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단 하나, 여군 차별 근절 대책이었다. 한 장군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판결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군 차별 문제를 더 이상 덮을 수 없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다른 장군이 얼굴을 찡그리며 반박했다. 제도 개선이라니 지금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괜히 보여주기 식으로 일을 키우면 군의 전투력만 약화됩니다. 회의실 안은 찬반으로 갈라져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변화를 주장했고 누군가는 안일함과 보수성을 고수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다. 추가 검토 후 단계적 대책 마련.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균열은 선명히 드러나고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온 서연은 이전보다 훨씬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병사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저분이 결국 중령을 무너뜨린 분이지. 이제 우리도 부당한 걸 당하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장교들 사이에서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저 소위 아버지 백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정의로운 척은 하지만 결국 권력의 뒤를 믿고 행동한 거지. 겉으로는 존경과 인정이었지만 그 뒤에는 은밀한 견제와 질시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일부 보수 성향 장교들이 술자리에 모였다. 이제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하겠다니 이게 군대냐? 여군 몇 명 때문에 우리가 다 불편해지는 거지.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번 판결은 보여주기식이다. 결국 합참차장 딸이라서 이렇게 된 거야. 맞아. 만약 보통 여군이었다면 벌써 묻혔겠지.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과격해졌고 마침내 이런 말까지 튀어나왔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저 소위 언젠간 실수할 거야. 그때 물어뜯어야지. 며칠 뒤 서연은 복도에서 몇몇 장교들이 흘리는 대화를 들었다. 저 소위랑 괜히 같이 엮이지 마. 위험해. 괜히 옆에 있다가 같이 찍히면 우리만 손해야. 그녀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다. 정의를 위해 나섰지만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수첩을 꺼내 다시 적었다. 5월 2일 동료 장교들 사이에서 은밀한 회의감 조성. 5월 3일 일부 보수 장교 여군제도 자체를 비난. 나는 혼자가 아니야.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녀의 펜 끝은 흔들림 없이 종이를 긁었다. 며칠 후 서연은 국방부 인사국에서 근무하는 한 소령에게 불려갔다. 이 소위 수고 많았네. 소령은 의외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솔직히 나도 여군 문제로 속상한 걸 많이 봐왔어.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지. 자네가 용기를 냈으니 우리도 도와야겠네. 서연은 순간 놀랐다. 정말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자네가 앞장섰으니 우리 같은 중간 간부들이 받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오래가지 못하네. 그날 이후 서연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군 본부는 결국 여군 인권 강화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안건이 제시되었다. 병영 내 차별 발언 징계 규정 신설.
여군 보직 확대 및 전투 보직 배치 검토. 정기적인 성평등 인권 교육 강화.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이 소식은 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드디어 뭔가 바뀌는 건가.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겠군. 변화의 흐름을 막으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었다. 여군 확대라니 말도 안 돼. 전투력 저하만 불러올 뿐이다. 일부 장교들은 은밀히 문건을 돌리며 여군제도 확대를 반대하는 서명을 조직했다. 그들은 심지어 서연을 직접 겨냥하는 비난문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합참차장 딸이란 걸 이용해 영웅이 된 여군 소위 군을 혼란에 빠뜨리다. 그 비난문이 퍼져나가면 서연은 또다시 거센 역풍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었다. 밤늦은 당직실, 서연은 홀로 앉아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합참차장 딸이라는 말 결국 나를 가두는 족쇄일지도 몰라.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내가 침묵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뿐이야. 이 싸움은 이제 나 개인이 아니라 모든 여군을 위한 거야.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며칠 뒤 후배 여군 장교들이 서연을 찾아왔다. 선배님,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서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작은 지지였지만 그것은 거대한 물결의 시작이었다. 사건은 단순히 중령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제 군 내부는 변화와 저항, 개혁과 반발이 충돌하는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었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길고 힘들겠지. 하지만 반드시 끝까지 간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늦은 밤 군청사 인근의 장교 식당. 형광등 불빛 아래 몇몇 장교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술잔이 돌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날카로웠다. 이대로 두면 안 돼. 여군이 대세처럼 굴어서는 군의 전통이 무너진다. 맞다. 중령 하나 희생양 만든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도 개혁 얘기까지 나오지 않나. 그들은 서연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 소위 합참차장 딸이라는 걸 무기로 쓰고 있어. 우리라도 막지 않으면 군이 망가진다. 방법은 간단해. 그녀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면 돼. 정의로운 장교가 아니라 권력 뒤에 숨은 특혜자로 보이게 말이지. 그날 밤 은밀한 문건이 작성되었다. 제목은 합참차장 딸 영웅 코스프레의 진실. 며칠 뒤 병원 내부 게시판과 장교 숙소 주변에 익명 문건이 붙기 시작했다. 합참차장 딸이 아니라면 가능했을까? 정의가 아니라 권력에 기대어 얻은 판결. 여군 확대는 군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 순식간에 소문은 퍼져나갔다. 역시 그랬던 거야. 백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우린 괜히 이용당한 게 아닐까? 서연은 복도를 지나가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얼굴은 흔들림이 없었다. 늦은 밤 당직실. 서연은 혼자 앉아 문건 사본을 바라보았다. 합참차장 딸. 영웅 코스프레. 차가운 활자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정말 사람들은 내가 백을 믿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녀는 수첩을 열어 펜을 쥐었지만 손끝이 흔들렸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글을 적었다. 5월 7일 영웅 코스프레라는 문건 유포. 출처 불명. 그녀는 떨리는 글씨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백을 믿은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싸운 거야.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그날 밤 김상현 이병이 당직실 문을 두드렸다. 소위님 괜찮으십니까?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흔한 일이지 뭐. 그러나 김이병은 단호히 말했다. 아닙니다. 절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소위님이 아니었으면 저 같은 이병은 아직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침묵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바꿔주신 분이 소위님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연은 순간 울컥했지만 겨우 눈물을 삼켰다. 고마워 상연아.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서연은 결심했다.
비난문이 익명이라면 나는 기록으로 맞서야지. 그녀는 그동안 써온 수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차별과 모욕에 대한 연대 기록. 그 안에는 날짜별 사건, 발언, 증언, 변화까지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다. 4월 8일 응급실 모욕 발언. 4월 10일 목격자 협박. 4월 15일 이후 여군 무시 발언 증거 수집. 4월 20일 이후 동료 장교들의 증언 합류. 그녀는 이 자료를 인권 담당 부서와 여군 대책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며칠 뒤 군 관련 전문 언론이 기사 하나를 내보냈다. 기록으로 쌓은 여군 소위 제도 개선의 계기되다. 기사는 익명 비난문에 대한 반박과 함께 서연이 남긴 기록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권력의 문제가 아니다. 한 장교의 꾸준한 기록과 증언이 군의 차별적 문화를 드러낸 것이다. 소문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다시 귓속말을 나눴다. 결국 사실로 증명됐네. 그래도 대단하다. 저렇게까지 꼼꼼히 기록했다니. 그러나 반발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보수 장교들은 더 격렬해졌다. 언론까지 저쪽 편이라니. 가만히 두면 우리 자리가 위태롭다. 방법을 바꿔야겠다. 이번엔 직접적인 약점을 잡아야 해. 그들은 은밀히 서연의 과거와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흠집이라도 있으면 바로 끌어내리자. 서연은 이미 자신이 표적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보다 단단한 결심이 앞섰다. 그녀는 후배 여군들과 마주 앉아 말했다. 혹시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질까 걱정돼. 하지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 끝까지 같이 가자.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배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군 내부는 지금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한쪽은 변화를 지지하며 서연을 응원했고 다른 한쪽은 반발하며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 싸움의 중심에는 언제나 대령이 있었다. 서연은 펜을 들며 다시 다짐했다. 그들이 아무리 소문을 만들어도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날 밤 청사 어딘가에서 또다시 은밀한 모임이 열렸다. 이번엔 반드시 그녀를 무너뜨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진다. 동시에 병원 당직실에서 서연은 조용히 기록을 마쳤다. 5월 12일 보수 장교들의 추가 음모 정황. 창밖에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이 싸움은 길다. 하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 될 거야. 비난문 파동이 잠잠해지자 보수 장교들은 다시 은밀히 모였다. 소문만으로는 안 된다.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렇지. 그녀가 군 기강을 해친다는 걸 보여줄 만한 사건을 만들면 돼.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교활했다. 작전명은 간단해. 실수 유도다. 그녀가 규정을 어겼다는 꼬투리만 잡으면 끝이다. 그날 밤 누군가는 몰래 서류를 위조했고 누군가는 은밀히 서연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녀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병원 본부의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다. 이소희, 야간 당직 중 무단 외출 의혹. 보고서에는 서연이 당직실을 비운 시간, 그리고 외부에서 누군가와 만났다는 목격담이 첨부돼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상관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시각 분명히 병동 순찰 중이었다. 그녀의 이름을 지우려는 누군가의 조작이 분명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보고서에 동료 장교의 서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건 중위의 서명이잖아.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와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이 자신의 등을 돌린 것이었다. 서연은 중위를 찾아가 물었다. 정말 내가 보고서를 쓴 거야? 중위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윗선의 압력이 너무 강했어. 서연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아팠다. 믿었던 동료마저. 군 헌병대에서 서연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무단 외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병동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병은 냉정했다.
하지만 동료 장교의 진술과 기록이 있습니다. 서연은 수첩을 꺼내며 단호히 말했다. 여기에 그날 순찰 시간, 환자 상태 기록까지 모두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도 증언할 겁니다. 헌병은 잠시 당황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며칠 후 뜻밖의 증거가 나타났다. 병원 CCTV 확인 결과 그날 밤 서연은 분명히 병동을 돌고 있었고 기록과 일치했다. 반대로 그녀가 외출했다는 보고서의 시간대는 CCTV 기록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거야. 하지만 얼마나 더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 걸까? 보고서 조작이 드러나자 병원 내부는 다시 술렁였다. 저런 짓까지 해서 서연 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정말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분명해. 그동안 거리를 두던 동료들조차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미안해. 그동안 너를 의심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옳았다는 걸.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하지만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야. 보고서 조작 사건이 들통나면서 보수 장교들은 곤경에 처했다. 어쩔 수 없지. 잠시 물러나자.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그래. 방법을 바꿔야겠군. 이번엔 더 치밀하게 움직이자. 그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집요한 악의가 스며 있었다. 밤 당직실. 서연은 펜을 들며 다시 기록했다. 5월 14일 무단 외출 조작 사건 발생. 5월 15일 CCTV 확인으로 무죄 입증. 5월 16일 동료 장교 일부 각성, 지지 의사 표명.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들이 아무리 거짓을 쌓아도 기록은 진실을 증명한다. 후배 여군 장교들과 병사들이 모여 서연을 향해 말했다. 소위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혼자 기록하지 마세요. 저희도 같이 적고 같이 증언하겠습니다. 작은 연대가 점점 커져갔다. 이제 싸움은 서연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조작된 함정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곧 또 다른 음모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서연은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더 거센 파도가 오겠지.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고서 조작 사건이 들통나면서 군 내부 보수 세력은 궁지에 몰렸다. 더는 내부에서만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 외부의 힘을 끌어들이자. 언론을 이용하는 거다. 그들은 군과 가까운 보수 성향 기자들에게 기사를 흘리기 시작했다. 합참차장 딸 권력으로 영웅이 되다. 군 기강 무너뜨리는 특혜 판결. 며칠 뒤 일부 신문과 방송에 기사가 터져 나왔다. 여군 소위, 아버지 권력 등에 업고 중령 몰락시켜. 군 내부 여군 확대 논란으로 혼란. 순식간에 여론은 둘로 갈라졌다.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잘했다. 드디어 군의 낡은 문화가 바뀌는구나. 그래도 합참차장 딸이라서 가능했던 거 아냐? 군 내부에서도 술렁였다. 언론이 저렇게 나가면 위에서도 부담을 느낄 거야. 이제는 진짜 위험해졌다. 그녀가 더 큰 표적이 될 수 있어. 당직실 책상 위에 쌓인 신문을 바라보며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굵은 활자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권력의 그림자 속 여군 소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권력을 등에 업은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거지? 눈앞이 아득했지만 수첩을 펼쳐 다시 기록했다. 5월 20일 보수 성향 언론, 권력 개입 프레임 기사 대대적 보도. 5월 21일 내부 분위기 흔들림 심화.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기록은 단호했다. 군사 문제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까지 이 사안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군이 여군 확대라는 미명하에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군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정치인들의 발언은 언론을 타고 더 크게 퍼졌다. 군 내부 사건이었던 것이 이제는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었다. 한편 서연을 배신했던 중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합참차장 딸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고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죠. 마치 서연이 권력의 뒷배를 이용한 것처럼 말하는 인터뷰였다. 그 장면을 본 서연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왜 또 나를 등지는 거야? 하지만 모든 게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군 내부에서 용기를 낸 장교들이 기자회견을 자발적으로 열었다. 우리는 서연 소위가 권력을 이용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끝까지 기록으로 싸웠습니다.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차별 문화를 고치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결정적인 순간은 김상현 이병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언론 앞에 섰다. 저는 이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서연 소위가 권력을 믿고 행동했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누구보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버텼습니다. 제가 본 건 그뿐입니다. 그의 증언은 순수했고 꾸밈이 없었다. 사람들은 다시 귓속말을 나눴다. 저게 진짜 진실 아닐까? 권력만으로는 병사가 저렇게 말할 수 없지. 언론과 정치의 공격 속에서 서연은 더 이상 단순히 개인 수첩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녀는 공식 보고서 형태로 자료를 정리해 상급 부대와 여군 대책위원회,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제출했다. 그 안에는 개인적 감정은 하나도 없었다. 오직 사실과 날짜, 증언만 있었다. 며칠 후 일부 진보 성향 언론에서 새로운 기사가 나왔다. 익명 비난문과 허위 보고서, 그리고 진실을 지킨 기록. 기사에는 서연의 자료 일부가 공개되었고 사건이 권력 개입이 아니라 꾸준한 기록의 힘이었다는 사실이 조명됐다. 군의 낡은 문화와 싸운 것은 권력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언론과 정치의 파도가 몰아쳤지만 서연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 밖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거짓은 퍼져도 사라진다. 하지만 기록된 진실은 남는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 혼자가 아닌 동료들과 후배들 김상현 이병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꾼이 아니었다. 언론 공방이 이어진 지 몇 주 뒤 국방부는 드디어 움직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군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곧 군 내부의 파장을 일으켰다. 여군 인권 강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군 고위 간부, 법무관, 그리고 여군 대표들이 포함되었다. 군 내에서조차 쉽게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위원회 의제에는 굵직한 사안들이 올랐다. 여군 보직 확대, 차별 발언 징계 규정 신설,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 회의는 뜨겁게 진행되었고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다. 며칠 뒤 서연에게 연락이 왔다. 이 소위 특별위원회에 증언자로 출석해 주십시오.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가 위원회에 나가야 한다고요? 당신의 기록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상징은 당신입니다. 압박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책임감이 그녀를 붙잡았다. 이제는 내 싸움이 아니라 모두의 싸움이야. 내가 서야 한다. 서연이 위원회에 출석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다. 와, 이제 진짜 크게 터지겠네. 대단하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역시 합참차장 딸이니까 저 자리에 서는 거지. 괜히 나섰다가 조직 전체를 흔드는 거 아냐? 서연은 그런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수첩을 정리했다. 이제껏 써온 기록이 위원회에서 그녀의 무기가 될 것이었다. 국방부 회의실. 커다란 테이블에 장군, 장교, 법무관들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단정히 제복을 차려입고 증언대에 섰다. 위원장은 차분히 말했다. 소위 이번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서연은 목을 가다듬고 차분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군 전체가 겪어온 구조적 차별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했고 싸웠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보수 성향 장군이 날카롭게 물었다. 소위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이 합참차장 딸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회의장은 술렁였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히 대답했다. 저는 제 아버지를 등에 업은 적이 없습니다. 제 힘은 오직 기록과 증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제 수첩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강력했고 방청석 일부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순간 증언대 뒤편에 앉아있던 후배 여군 장교가 일어나 말했다. 저희도 증언합니다. 서연 소위의 기록은 사실입니다. 저희 모두가 같은 모욕을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장교도 일어섰다. 이번 사건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여전히 침묵했을 것입니다. 위원회장은 순간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위원회 증언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여군 소위, 내 무기는 권력이 아니라 기록. 군 내부 여군 차별, 구조적 문제 드러나. 대중은 다시 크게 반응했다. 저 젊은 장교 대단하다. 이제 진짜 바뀔지도 몰라. 여전히 냉소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위원회 증언 이후 보수 세력은 격분했다. 이대로 가면 여군제도 확대가 현실화된다. 우리가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그들은 또 다른 계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는 그녀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거다. 인간적인 흠집이라도 찾아내야 해.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스쳤다. 점점 그들의 거짓과 음모가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 위원회 증언을 마치고 돌아온 서연은 당직실에서 수첩을 펼쳤다. 6월 1일 특별위원회 첫 증언. 6월 1일 일부 후배 장교들의 공개 지지. 6월 2일 언론 보도 여론 호의적.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이야.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아. 하지만 더 이상 되돌아가지 않을 거야. 위원회 증언은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군 내부의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지만 균열은 확실히 생겨 있었다. 서연은 창밖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간다. 내가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어가야 할 싸움이니까. 위원회의 논의가 몇 차례 이어진 끝에 국방부는 드디어 공식 개혁안을 내놓았다. 여군 보직 확대, 차별 발언 징계 규정 신설,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장관이 읽어내려가는 개혁안 발표는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드디어 변한다. 군대가 달라질지도 몰라. 여론은 긍정적으로 흘렀다. 그러나 그만큼 군 내부의 반발도 격렬해졌다. 군 병영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말도 안 돼. 여군을 전투보직에 배치한다고. 우리처럼 수십 년간 땀 흘린 사람들만 피해보게 생겼군. 일부 장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서명을 돌리기 시작했다. 군 전통을 지켜야 한다. 개혁안은 전투력 약화의 길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심지어 일부 언론까지 그들의 주장을 대서특필했다. 개혁안의 상징적 인물이 바로 서연이었다. 저 소위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합참차장 딸 하나 때문에 군 전체가 흔들린다. 은밀한 협박 쪽지가 그녀의 사물함에 꽂히기 시작했다. 그만두지 않으면 너도 끝이다. 기록이 아니라 권력이 널 살려주는 거다. 서연은 쪽지를 손에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노골적인 위협이구나. 병원 내 장교 회의에서도 갈등이 폭발했다. 한 장교가 말했다. 여군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더 이상 시대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교가 맞받았다. 그럼 당신 딸을 전방에 보내도 괜찮다는 거냐? 여군은 결국 부담만 된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연은 그 안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몇몇 후배 장교와 병사들이 서연을 찾아왔다. 소위님, 저희도 협박 쪽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 작은 연대가 점점 큰 울림으로 번지고 있었다. 한편 보수 성향 장교들은 비밀리에 다시 모였다. 이대로 가면 우리 자리는 사라진다. 서연 소위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 그들은 마지막 카드로 국방위 정치인들과 연결해 개혁안을 무산시키려 했다. 군 내부의 혼란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래야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필요하다면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흔들어야 한다. 그들의 음모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개혁안 논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서현 역시 다시 불려나갔다. 의원들이 질문을 퍼부었다. 군 기강이 흔들린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참차장 딸이 아니라면 당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다뤄졌겠습니까?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제 아버지 이름을 앞세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건 기록뿐이었습니다. 군 기강이란 차별과 모욕 위에 세워져선 안 됩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에 잠겼다. 청문회 장면이 생중계되자 대중의 반응은 빠르게 번졌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군대도 이제 바뀌어야지. SNS에는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해시태그 군대 변화 시작, 해시태그 기록의 힘, 해시태그 차별 없는 군대. 국민 여론은 개혁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서연은 홀로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 누군가는 해야 할 싸움이니까. 그녀는 다시 수첩을 열어 적었다. 6월 10일 국회 국방위 청문회 출석. 6월 10일 여론, 개혁안 지지 확산. 그녀의 글씨는 힘차고 또렷했다. 개혁안은 이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찬성과 반대, 지지와 반발이 정점에 달한 순간 군과 사회 전체가 서연을 중심으로 갈라졌다.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짜 최대의 갈등이 온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왜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여군 제도 개혁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었다. 국방부 청사와 국회 주변은 연일 취재진으로 붐볐고 군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이번에 통과되면 진짜 판도가 달라진다. 반대 세력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군 고위층도 눈치를 보았다. 찬성 세력은 개혁을 밀어붙였고 반대 세력은 어떻게든 표결을 막으려 했다. 어느 날 밤 한 보수 성향 언론에 폭탄 같은 기사가 실렸다. 여군 소위, 규정 위반 및 불미스러운 관계 의혹. 기사에는 서연이 특정 장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까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영웅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키웠다. 군 내부는 다시 술렁였다. 설마 진짜야? 역시 영웅인 줄 알았는데. 당직실 책상 위에 쌓인 신문을 본 서연은 잠시 손을 떨었다. 이제는 스캔들까지 만들어내는구나. 그녀는 수첩을 펼쳤지만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아무리 기록해도 사람들은 소문을 먼저 믿는다. 그 순간 깊은 절망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니야. 진실은 기록과 증언으로만 지킬 수 있어. 이번에도 반드시. 바로 그때 서연을 배신했던 중위가 언론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기사는 거짓입니다. 저도 한때 서연 소위를 의심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규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증언이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진실을 선택한 것이다. 김상현 이병도 공개적으로 나섰다. 저는 모든 과정을 봤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누구보다 청렴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건 꾸며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의 증언은 순수했고 꾸밈이 없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국민들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조작이야. 또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거구나. 며칠 뒤 독립 언론이 취재한 새로운 기사가 나왔다. 익명 제보자의 배후 보수장교 집단 드러나.
기사에는 조작된 스캔들의 배후가 군 내부 반대 세력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서현 소위를 끌어내리려는 조직적인 음모였다.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군대 안에 아직도 이런 세력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국방부 특별위원회에서 서현은 단호히 말했다. 저를 향한 협박, 허위 보고, 스캔들 조작 저는 모두 겪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이어진 박수 소리는 긴 벽을 깨는 듯 울려 퍼졌다. 스캔들 조작이 드러나면서 관련된 장교 몇 명은 직위 해제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든 셈이었다. 우린 끝났군. 그들의 낙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떴다. 찬성 다수 개혁안 통과. 순간 장내는 술렁였고 개혁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쳤다. 드디어 해냈군. 군대가 바뀐다. 서현은 창문 밖 환한 햇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제도는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꾸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수첩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다. 6월 20일 여군 제도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펜 끝은 단단히 눌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뜨겁게 빛났다. 여군 제도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전국에 퍼졌다. 드디어 변한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야. 언론은 앞다투어 개혁안의 의미를 분석했고 사회 각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군 내부는 달랐다. 국회가 뭐라든 현장은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야. 서류가 달라졌다고 마음까지 바뀌는 줄 아나? 환호와 불안이 동시에 존재했다. 전방 부대에서 한 장교는 여전히 불만을 쏟아냈다. 여군을 전투보직에 배치한다고? 결국 사고만 늘어날 거다. 책상머리에서 만든 법안이지 현실은 모르는 거야. 병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은 번졌다. 이제 여군이랑 같이 훈련해야 한대. 솔직히 불편한 거 맞잖아. 제도는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그대로였다. 개혁안 홍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서현은 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전방부대를 방문했다. 그녀가 강당에 들어서자 일부는 박수를 쳤지만 또 다른 일부는 차갑게 시선을 돌렸다. 한 장교가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소위님 현실을 아십니까? 이 제도로 인해 현장은 혼란입니다. 여군이 과연 남군과 동등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다. 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혼란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불의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강했고 강당 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이후 간담회 자리에서 후배 여군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희도 전투보직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희망이 보입니다. 서현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래, 이게 진짜 변화야. 한 사람의 목소리가 수많은 사람의 용기로 이어지고 있구나. 그러나 반대파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몰락한 중령의 측근 몇 명은 여전히 목소리를 냈다. 이번 개혁안은 탁상 공론이다. 머지않아 폐해가 드러날 것이다. 우린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들은 공개적인 자리를 피했지만 은밀히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서현을 향해 있었다. 한 방송국에서 서현을 인터뷰했다. 소위님 제도는 통과했지만 반발도 거셉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서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기록했고 침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록할 겁니다. 그 고백은 진솔했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한편 김상현 이병은 진급 교육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서현에게 다가와 말했다. 소위님 덕분에 저도 군인이 된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상연아,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변화야. 내가 다음 세대의 증거가 되어줘.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국방부에서 기밀 보고서 하나가 흘러나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보수 성향 장교 집단 제도 개혁 무력화 계획 수립 중. 그들은 여전히 음모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 서연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구나. 이건 반드시 끝을 봐야 해.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첫 장을 넘겼다. 훈련소에서 처음 모욕을 기록했던 날. 그리고 이어지는 수많은 기록들. 마지막 장에 새롭게 적었다. 7월 1일 제도 개혁안 통과 후 반발 지속. 7월 3일 보수 집단의 개혁 무력화 계획 확인. 이 기록이 마지막까지 진실을 증명할 것이다. 개혁안은 통과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수 세력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고 서연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었다. 창문 너머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16부에서 이 싸움은 끝난다. 그 끝은 우리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국방부의 은밀히 보고서가 하나 돌았다. 제목 개혁안 무력화 실행 계획. 그 안에는 일부 보수 장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들이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상세히 담겨 있었다. 여군 배치 실패 사례 과장 보고. 일부 훈련 기록 조작. 언론을 통한 개혁 폐해 집중 보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개혁을 뒤집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동시에 위험했다. 서연은 보고서를 읽으며 펜을 꺼냈다. 그래, 이제 마지막 싸움이구나. 이걸로 끝을 보자. 그녀는 그동안의 기록을 모두 정리했다. 훈련소에서 처음 모욕을 당한 날부터 중령의 욕설, 조작된 보고서, 스캔들 음모, 위원회 증언, 국회 청문회까지. 그것은 단순한 수첩이 아니라 군의 부끄러운 역사와 변화의 증거였다. 7월 10일 국방부 청문회가 열렸다. 보수 세력은 준비한 대로 여군 배치 실패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십시오. 여군을 전투 보직에 투입한 결과 사고율이 2배로 늘었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그러나 서연은 곧장 손을 들고 일어났다. 그 보고서는 조작된 것입니다. 여기 제 기록과 CCTV 자료, 실제 훈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하나하나 펼쳐 보였다. 모두 날짜와 서명으로 검증된 자료였다. 위원장이 단호히 말했다. 보수 장교들의 보고서는 허위임이 확인됐다.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순간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다. 허위 보고서 조작이 드러나자 관련 장교들은 직위 해제와 함께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끝났군. 우린 이길 수 없었어.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연은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합참차장 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싸움은 결코 그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록으로 진실로 싸웠습니다. 앞으로도 군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 군 기강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전방 훈련장에서 여군들이 당당히 전투 장비를 착용하고 나섰다. 우린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김상현 이병 역시 진급해 하사 계급장을 달고 서연 앞에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소위님, 이제 저도 누군가의 기록이 되고 싶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래, 내가 새로운 세대의 증거야. 그날 밤 서연은 오래된 수첩의 마지막 장을 열었다. 그리고 적었다. 7월 10일 허위 보고서 조작 드러남 보수 세력 몰락. 7월 12일 여군 제도 개혁안 본격 시행. 7월 15일 김상현 하사 진급. 펜 끝은 단단히 눌려 있었고 글씨는 또렷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나는 그냥 간호사가 아니었다. 나는 군의 변화를 기록한 장교였다. 수많은 고통과 시련, 배신과 음모 속에서도 결국 진실은 기록으로 증명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합참차장의 딸로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군의 변화를 기록한 장교 이서현 소위. 그녀가 남긴 기록은 군의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고 앞으로 이어질 세대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